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조의 그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인가 네 가지로 살펴보고요. 또 애쓰지 않고 관조하는 법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조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 명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나 또 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힐 때, 또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하고 또 그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노연하고 싶을 때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관조가 요청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없을 정도로 관조는 굉장히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힘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관조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보는데 좀 떨어져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전체가 환하게 윤곽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떨어져서 보지 않으면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면은 특히 우리의 그 자아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면은 조금씩 한 발짝씩 멀어져서 떨어져서 이렇게 고요하게 집중된 힘으로 그것의 실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망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뇌의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0과 1로 또는 어떤 맞음과 틀림 이렇게 이분적으로 구별해서 보려고 하는 이 뇌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상이라든가 실상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뇌의 작용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착각과 어떤 망상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이고 한순간에 하나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편중되고 과장되고 왜곡되고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어떤 뇌의 속박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도 그 실상을 그 요령을 알면은 가장 쉬운 것인데 이 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것은 빛일 조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관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하면은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집착으로 좀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 자리에 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빛이 들어와서 그 비워진 자리를 새롭게 채우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받아들임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비움이라는 것은 그 비워지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채워짐으로 인해서 비워짐이 완성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쌍방향 작용이 다 될 수가 있어요. 비워지니까 새롭게 채워질 수도 있고요. 새로운 믿음이나 새로운 발견이 새롭게 채워지면은 저절로 비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 망상이라고 하는 생각 분별 작용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하기도 어렵고 조하기도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들은 항상 이 감정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생각처럼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생각처럼 생각으로는 아는데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 생각과 감정의 괴리, 생각과 실천의 괴리들이 우리들이 운명처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괴리를 이렇게 메워주는 것이 관조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 현자들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 생각과 실천, 또 생각과 욕구들의 그 괴리를 메워주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진실된 것만이 나에게 남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조고 관조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조라는 것은 도대체 뭘 가지고 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조에는 특히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 세계입니다. 외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에요. 뭐 건물, 뭐 시내, 뭐 네온 사인들, 뭐 지나가는 자전거 탄 사람들, 이런 거 다 버스, 전철, 이게 다 외부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몸입니다. 몸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거든요. 통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의 느낌을 관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눈, 시, 청, 후, 미, 촉각들, 이런 거,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관조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거예요.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보임, 들림, 닿음, 딱딱함, 촉촉함, 이런 것들이죠. 이 몸의 느낌, 또 감각의 느낌들. 그래서 몸의 느낌은 위에서부터, 정수리에서부터 뭐 이마, 코, 눈, 귀, 코, 목, 가슴, 부위, 복부, 허벅지, 발바닥까지, 또 등 뒤로 가서 뒤통수부터 쭉 목, 등, 허리, 엉덩이, 이런 식으로 이 몸의 느낌을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볼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느낌하고 감정의 느낌은 좀 달라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느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유쾌, 불쾌,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생각과 관련된 것도 있고 생각 이전의 감정 느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느낌, 이것을 떨어져서 현상으로서 볼 수 있는 힘과 훈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감정 느낌이 바로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뇌의 작용이거든요. 좋다, 나쁘다, 또 과거, 미래, 어떤 이미지들, 평가하고 판단하는 온갖 작용들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 욕구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바깥 대상들, 그리고 몸, 감정, 느낌, 생각, 판단들, 이런 네 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떨어져서 본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조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안팎으로, 바깥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몸, 감정, 느낌, 생각을 욕구까지 포함해서 떨어져서 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떨어져서 보지 않으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체험으로서 새로운 나의 모습, 나의 욕구를 형성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조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관조의 네 가지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관조의 요령이 되겠죠. 그래서 애쓰지 않고 이 관조를 하려면은요, 첫 번째는 일어나는 대로 봐야 됩니다. 일어나는 대로 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제거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망상을 내가 안 일으켜야지 하고 억제를 하고 망상을 제거하려고, 망상 없이 살려고 보면은 애쓰는 것이 돼요. 절대로 망상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망상인 줄 알고 그것이 망상이라고 보는 것,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몸의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보고 잠시 여유를 가지고 내 몸의 느낌을 관찰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이 있음을 보고 바깥에 사람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잠시 떨어져서 바깥과 안의 풍경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집중력과 고요함과 가라앉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깥의 사물이나 그 사람들,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억압하려고 보는 것은 애쓰면서 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이렇게 보는 것은 관조가 아닙니다. 그건 공격이고 제압하고 억압하려고 보는 것이죠. 그건 관조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를 비춰 볼 수가 없잖아요. 관조는 보는 나를
보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의 대상들이나 바깥 사물이나 이 상대방은 내가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같이 공존하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실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그 힘을 갖는 것이 관조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애쓰지 않고 바라보는다는 것은, 애쓰지 않고 관조한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 또 내세우기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눈에 나를 내세운다거나 과장해서 또 더 과시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순식간에 이렇게 하기를 일삼습니다. 가장 진실된 것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애쓰지 않고 관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로운 그 의도라든가 욕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애쓰지 않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욕구나 생각들, 계속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는 이 내 마음 작용을 주시하고 보는 것, 그건 애쓰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누르거나 억제하려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을 애쓰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애쓰지 않고 보는 게 관조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팎을 두루두루 똑같이 손님처럼 대하면서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무나 과하게 말을 하거나 너무 과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얼굴 색이 좀 변하거나 좀 안 좋아지고 좀 꺼리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꺼리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과도한 생각, 과도한 어떤 감정들, 과도한 욕구들이 일어날 때 마치 바깥에 있는 귀한 상대하고 접하는 것처럼 너무 과하게 내 감정이나 욕구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를 눈여겨서 살펴보는 것이 애쓰지 않고 관조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안팎으로 가장 간편하고 실용적이고 가장 진실된 것만이, 군더더기 없이 진실된 것만이 남을 수 있도록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애쓰지 않고 관조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실천해 봄으로써 그것이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과 그 끊이지 않는 노력과 정진, 알아차림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그 짤막한 고전 9격의 글이 있어서 그걸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잊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가. 잊어버려야 하는데 잊지 않고 있는 것은 고통이 되겠죠. 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잊어버린다는 것은 치명적인 어떤 실수, 또 상처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잊음을 논함이라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 것을 보면 옛 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유한준의 잊음을 논함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관조의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외부 대상, 그리고 내 몸, 감정, 느낌, 생각, 이 네 개의 대상을 떨어져서 살펴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애쓰지 않고 관조하는 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떨어져서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 또 어떤 집착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이 서로 다른 것, 내 생각과 또 행동이 서로 다른 것들, 내 생각과 또 욕구가 서로 그 괴리가 있는 것들은 다 이 관조의 힘이 좀 부족하고 이 관조의 힘을 얻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진실되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실용적인 것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에게 잃어버린 어떤 감수성이라든가 어떠한 우리의 그 뇌 작용에서 일어나는 어떤 치우친 생각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또 우리의 감정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보다 더 상위 차원에 있는 관조의 힘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힘을 얻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